안녕하세요. 단순하게 살고 싶은 마스입니다. 24평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300만 원씩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40대 맞벌이 가족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93세 디자이너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9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이 꼿꼿한 자세와 이 건강한 에너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1000m 수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이 치열하게 운동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저 역시 그 단단한 노후를 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절약하며 자산을 불려가고 있지만, 훗날 그 여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이 건강을 챙기는 건 역시 자산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저는 주로 아침 조깅을 하고, 남편은 조깅과 수영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도 수영을 다시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6월달 수영반에 등록을 했고요. 새 수영복도 하나 장만을 했어요. 이 훗날 은퇴를 맞이했을 때 이 병원이 아니라 수영장과 산책로를 누비면서 인생을 씩씩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이 노후를 위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 몸을 채우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 싱싱한 오이가 한가득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월은 오이가 참 저렴하고 맛있는 계절이죠. 얼마 전 이 50개들이 오이를 2번이나 사왔습니다. 한 번은 오이 김치를 담그고 또 한 번은 오이지를 넉넉하게 담갔어요. 오이 100개를 사는데 4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덕분에 앞으로 2달은 김치나 밑반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까지도 이 새콤달콤한 오이지가 저희 집 식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밥상의 무게는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늘 먹는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데는 생각보다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식단을 단출하게 바꾸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책이 있어요. 바로 이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와 미니멀리스트의 식탁이라는 책입니다. 책에 나온 이 완벽한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제 현실에 100% 똑같이 적용하며 살 순 없지만 40대 워킹맘인 저만의 상황과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먹는 밥상을 어떻게 덜어내고 단순화해야 할지 이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현실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저희 집의 이 소박한 집밥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볼게요. 심플하게 산다를 읽고 나서 제 몸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저만의 식단 원칙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원칙을 세우고 며칠 해보면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제 현실에 맞게 바꿔보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금의 유연한 저만의 원칙들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는 소식 대신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미니멀 식단의 기본은 적게 먹는 것, 즉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밥을 남기면 차마 버리지 못하고 제 입으로 싹싹 긁어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저에게는 이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는 소식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식사 시간에 제한을 두는 이 간헐적 단식을 제 삶에 들였어요. 어릴 때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무조건 먹어야 안심이 됐었죠. 그런데 40이 넘어가니까 눈에 띄게 소화력이 떨어지고 늘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 몸에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가볍게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 이 2끼만 먹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비워내니까 이 속도 한결 편해지고 바쁜 출근 준비 시간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물론 제 방식을 가족 모두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체 리듬과 소화력이 다르니까요. 아직 소화력이 왕성한 남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출출하다면서 바나나를 챙겨 먹기도 하고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도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대신 아침부터 복잡한 요리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빼지 않고 따뜻한 누룽지나 고구마, 달걀 프라이에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을 곁들여서 각자의 속도에 맞게 든든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주중에는 가볍게, 주말에는 자유롭게입니다. 저희 집의 식단의 기본은 집밥인데요. 이 집밥도 각 가정마다 방식이 다양하죠. 좋은 재료를 많이 사와서 넉넉하게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의 집밥은 단순하게 먹는 것이랍니다. 한 끼에 모든 영양소를 다 먹으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이기도 하고 평일 저녁을 매일 근사하게 차리는 건 저에게 불가능에 가까웠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럴듯한 저녁을 차려내려면 결국 밀키트를 뜯거나 배달 음식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 식탁의 힘을 과감히 뺐습니다. 반찬을 여러 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간단한 한 그릇 요리로 식단을 바꿨어요. 미리 얼려둔 냉동밥을 데우고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고기나 채소를 가볍게 볶아서 곁들이거나 슴슴한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서 밥과 함께 먹습니다. 대신 주말은 가족들과 먹고 싶은 메뉴를 자유롭게 즐깁니다. 한두 번은 기분 좋게 외식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와서 편안하게 먹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유기농 대신 제철 식품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식재료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좋은 것, 건강한 것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이 일반 마트는 아예 발길도 끊었었어요.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같은 유기농 매장만 고집해서 장을 봤고 때로는 텃밭에 직접 채소를 심어서 자급자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절약 생활을 시작하고 투자를 위한 종잣돈을 모으면서 이 식비 예산도 다이어트가 좀 필요했어요. 건강을 지키면서 식비를 좀 줄이려면 유기농 매장에 대한 고집은 조금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대안이 바로 갓 수확한 농산물을 파는 로컬푸드 매장이었답니다. 장을 볼 때는 무조건 그 계절에 한창 쏟아져 나오는 제철 식재료를 고릅니다. 제철 농산물은 이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격까지 정말 저렴하거든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 초에 로컬푸드 매장에 들렀다가 50개들이 오이를 22,000원에 사서 오이김치를 넉넉하게 담궜는데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매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50개짜리 오이가 18,000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철을 맞아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더 착해진 거죠. 이제 곧 6월이 오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매장에는 훨씬 더 다양한 채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여름은 저렴한 제철 채소만으로도 식탁을 아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어서 주방에서 요리할 맛이 나는 아주 고마운 계절이랍니다. 비싼 유기농 타이틀이 없어도 방금 수확해서 흙내음이 남아있는 제철 채소야말로 우리 몸과 지갑을 모두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레시피는 적당히 무시하는 거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요리하기라고 붙여볼 수도 있겠네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나도 제대로 된 집밥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후딱 차려낼 수 있는 요리 두세 가지를 터득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요리란 정말 너무나 버거운 숙제 같았거든요. 무언가를 만들려면 무조건 레시피부터 찾아야 했고 그 레시피에 적혀있는 재료들이 우리 집 냉장고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대파 한 뿌리, 마늘 한 알이라도 없으면 아예 요리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에 완벽하게 맞춰 장을 보다 보니까 아주 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다른 성격의 메인 요리 두세 가지를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는 채소를 종류별로 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꼭 애매하게 남는 채소들이 생기는데요. 그럼 그 남는 채소를 소진하려고 또 다른 요리를 찾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채소를 또 사야 하는 굴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채소 칸은 늘 꽉꽉 차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한 구석에선 썩어가는 채소가 나오는 시기였죠. 그래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장보기 습관도 바꿨습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꼴로 큰 장을 보고 그 외에는 아주 가볍게 작은 장보기를 합니다. 큰 장을 볼 때는 과일이나 채소, 치즈 같은 다양한 식재료를 사고 중간중간 고기나 생선이 필요할 때만 한두 가지씩 소량으로 사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큰 장보기를 할 때도 채소는 3-4가지 이하로만 산다는 겁니다. 대파를 카트에 담았다면 양파는 과감히 내려놓고 상추를 샀다면 양배추는 사지 않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채소들은 굳이 중복해서 하지 않는 거죠. 장보기 리스트가 한결 가벼워지니까 식비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아주 적당히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재료 한두 가지쯤 없는 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냉장고 사정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고 있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리에 대한 강박을 좀 비워낼 수 있었고요. 지치지 않게 집밥을 이어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사실 저의 이 단순한 식단 원칙은 그저 생활비를 조금 아껴보려는 짠테크만은 아닙니다. 저의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식단을 가볍게 덜어내고 밥상머리에 힘을 빼니까 이 신기하게도 저의 삶에 두 가지 굵직한 자산이 동시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건강이란 자산입니다.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가볍게 먹고 제철 채소를 가까이 하니까 40대 후반을 향해 가는 지금도 몸이 무겁지 않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조깅을 나갈 수 있는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도 결국 노후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인데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돈은 있는데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 두 발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일상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식탐을 비워내고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산입니다. 이 완벽한 레시피에 얽매이지 않고 냉장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요리를 하면 한 달 식비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여윳돈이 남습니다. 전 이렇게 아낀 식비를 흐지부지 쓰지 않고 바로 주식계좌로 보내서 저의 노후를 책임질 우량주와 배당주를 사 모으고 있어요. 식탁 위에서 비워낸 비용이 고스란히 제 노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황금알로 변하는 셈이죠. 어쩌면 40대 워킹맘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내 몸과 지갑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 소박한 집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엔 냉장고 문을 열고 너무 완벽한 요리를 해야겠다는 강박은 슬쩍 내려놓아 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볍고 편안하게 한 끼를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고 유연한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여유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간단한 집밥 노하우나 건강한 식단 기준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하고 심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안녕.